안녕하세요. 저는 카톨릭의대 성빈센트 병원 비뇨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주입니다. 저는 카톨릭의대 비뇨의학 교실 교수로 지내고 있고 대한요로생식기 감염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중점적으로 다뤘던 성매개 감염의 그 세균성 성매개 감염 질환은 첫째 임질. 임질이라는 것은 임균에 의한 감염 우리가 임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임균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내성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요로생식감염학회에서는 또 국가질병관리청하고 함께 2019년 때까지 그 우리나라 그 임균의 내성 패턴을 다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거에 따라서 약은 최적의 약은 이런 약을 써야 되겠다. 이제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이번에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그 중점을 두는 그 감염 질환은 그 성매개 감염은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과거에는 잘 몰랐던 성매개 감염이었어요. 왜냐하면 검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PCR, 우리 코로나 때처럼 PCR이라는 검사가 발달하면서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 굉장히 중요한 성병이고 또 굉장히 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의 특효약이었던 에지스로마이신이라는 약이 있었는데 그 에지스로마이신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 내성이 굉장히 늘고 있다. 다행히도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의 내성이 높지는 않아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부터 이제 권장이 되었던 에지스로마이신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아직은 쓸 수 있다. 그렇지만 용량은 이제 우리가 꼭 맞게 써야 되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이번에 개정 작업을 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5, 6년 전에 이제 진료 지침에서는 세프트리악손 500mg 또는 뭐 1g의 세프트리악손과 에지스로마이신 1g을 동시 투여하라고 이렇게 권고가 됐었는데 그 에지스로마이신에 대한 내성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늘고 있고 또 그게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그 이렇게 같이 썼을 때 효과가 떨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바뀐 부분은 임균 치료에서는 세프트리악손 500mg 또는 1g을 한 번 단회 투여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고 에지스로마이신은 쓰지 말아라 이렇게 됐고요. 또 하나 이제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가 또 굉장히 흔한 성매개 감염인데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도 과거에는 에지스로마이신 1g이 첫 번째 권고안이었고 두 번째 이제 독시사이클린이라는 약제가 두 번째 이제 에지스로마이신 쓸 수 없는 경우에 쓰라고 이제 권고가 됐었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에지스로마이신은 이제 더 이상 쓰지 말고 첫 번째로는 독시사이클린 100mg 하루에 2번 해서 7일간 하루에 2번 7일간 주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독시사이클린의 그 수급 문제가 좀 있어서 가끔 품절되는 경우, 그게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료가 들어온 약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미노사이클린이라는 또 약이 있어요. 독시스 같은 계열의 약인데 그걸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과거에는 이제 에지스로마이신 1g을 쓰든지 아니면 에지스로마이신을 4일에 나눠서 이제 1.5g을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는 이제 에지스로마이신 2.5g 요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과거에 쓰는 용법이 그대로 유효하더라 해서 이거는 변화 없이 그냥 에지스로마이신 총 1.5g 쓰는 그런 요법을 유지를 하되, 그 다음에 만약에 내성이 의심되거나 또
치료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내성 검사가 가능하면 하든지 아니면은 에지스로마이신을 좀 올리면서 2.5g을 올리는데 그 전에 독시사이클린이나 미노사이클린을 일주일 주고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에지스로마이신 2.5g을 쓰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HPV, 그러니까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일반적으로 이제 피부의 사마귀도 일으키지만 그 중에 일부 타입들은 생식기에서 이제 이렇게 서식을 하면서 사마귀라든지 또 여성의 자궁경부암을 일으키거든요. 일부 타입 중에 그 고위험 HPV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위험 HPV는 사마귀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오래 머무르면서 암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그 관계의 행동 패턴이 좀 달라져 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성이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듯이. 그래서 이제 이 구강성교가 많아지면서 그 바이러스가 목구멍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래 머물면서 암을 일으키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두경부암이라고도 하고 좀 좁혀가지고 구인두암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인두암이 최근에 남성에서 굉장히 늘고 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건 이미 또 미국은 지금 현재 구인두암 비율이 자궁경부암 비율보다 높아진 그런 상태까지 이루어져서 지금 주변에 있는 우리 많은 여러 선진국들, OECD 뭐 국가라든지 이런 그 나라들은 이미 이제 남성 HPV 백신을 접종을 권장을 하고 또 국가 백신으로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또 이번 가이드라인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지금 남아 있는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 에지스로마이신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그 CDC라는 그 국가기관은 그러니까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환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에지스로마이신 내성 검사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해서 이 지금 환자 걸려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 에지스로마이신 내성이 있는지, 이 항생제에 대한, 아니면 감수성이 있어서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건지를 먼저 확인하고 치료를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검사가 아직 상용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가, 에지스로마이신 내성 검사가 실험실적으로나 이미 만들어는 졌는데 그게 이제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뭐 보험급여라든지 아니면 뭐 비급여라도 이렇게 실제로 이제 통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제도가 아직 못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이드라인 개정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고, 이거는 꼭 필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진료 지침에 이걸 반드시 권장을 한다고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걸로 출판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국가나 어떤 이제 그 관련된 단체나 이제 기관들이 이건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서 그 제도를 바꿔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 게 하나의 의의라고, 저는 이번 개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독이라는 성병이 아주 진짜 인류 역사 중세시대 때부터 있던 성병, 성매개 감염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도 거의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늘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매독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이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원래는 표본감시 체계라고, 성매개 감염 성병은 국가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법적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이렇게 그 유병률이라는 발생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HIV, 에이즈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성매개 감염이 워낙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표본감시, 일부 기관들에서 이제 표본을 추출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추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매독이 이제 늘고 있다는 쓸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제 아마 전수 감시로 바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어떤 검사라든지 이제 급여 보험 급여 관련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심사가 되거든요. 심사에서 이제 정부는 이제 그걸 통제를 하는데 그 통제를 위한 통제보다는 진료 지침에서 이제 우리가 권고하는 사항들은 이제 정부에서도 좀 받아들여서 우리가 최적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